자, 일단은 과학자의 소재 바로 작품으로 들어갈게. 여기서 빈둥거리다가 만난 보물이라는 거. 요거 뭐야? 제목은 이게 제목이잖아. 그렇지. 자, 그럼 소제목을 왜 달아놨을까? 소제목의 기능, 효과? 이게 글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해줘서 알 수 있어. 그게 제목의 역할이잖아. 그쵸? 근데 본인이 말한 대로 큰 제목 안에 소제목으로 나누어서 훨씬 더 구분이 잘 돼. 알겠죠? 자, 빈둥거리다 만난 보물. 자, 그러면 보물은 백과사전을 지금 보물이라고 한 거거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국어적으로 무슨 법이라고 배웠지? 비유 안에? 은유지. 그치? 그래서 그냥 보통 비유를 한 거다라고 하는데 은유적이라고 보시면 돼. 나는, 자, 나에다가 네모박스 치세요. 이 나는 서술자죠? 서술자. 근데 이거 작품 갈래가 어떻게 돼? 수필. 자, 그러면 수필의 특징은 뭐야? 서술자가 뭐다? 그렇지. 글쓴이 작가가 된다. 이게 수필의 특징이야. 수필은 개인의 경험을 쓰는 거거든. 개인의 경험에 대한 깨달음을 쓰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조차 집에 돌아오면 한두 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기가 예사였다. 학원은커녕 놀거리가 떨어져서 막간을 이용해 쉬는 거였다. 요즘 아이들에겐 다른 세상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데 빈둥거리는 것 역시 필요하고 좋다는 게 내 생각이래. 공부하다 휴식 시간이 되면 게임기를 붙들고 사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는, 자, 그러니까 휴식 시간이 되면 게임기를 붙들고 사는 아이들은 뭐가 문제점이란 거야? 상상력이 자라날 공간이 없다는 거야. 이게 이제 얘가 말하는 문제점이야. 어떤 문제점? 상상력이 자라나는 공간이 부족하는 거. 뭐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야. 오히려 휴식 시간에 멍 때리는 시간이 없어. 그냥 게임기,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꼭 하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 보내기를 못하는 게, 그래서 오히려 얘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 보내기, 이게 이제 상상력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요소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못하는 요즘 아이들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틈만 나면 항상 핸드폰이나 게임기나 뭐라도 하려고 하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상상력의 공간이 없어. 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오히려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과 가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만들어내는 일구는 것. 그래서 이 휴식에 대해서 얘는 긍정적인 시각을, 휴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쉰다는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이 친구한테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뭘 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 때, 그러면 우리 때라는 거는 그 서술자가 어렸을 적이잖아. 그치? 작가의 어렸을 적이야. 즉, 과거가 되겠죠. 정말 빈둥거릴 시간이 많았대. 자, 그러면 빈둥거릴 시간이 많았다라는 거는 뭐 하는 거? 그렇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않는 시간이 많았다라는 거야. 같은 말로 바꿔주는 거야. 국어는 계속 같은 말, 다른 말, 계속 비슷한 말 열거하는 거니까. 공부하기 싫어했던 나에게 더욱 그랬대. 자, 수업이 끝나면 학교 운동장에서, 자, 공부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뭘 해? 공을 차고 놀거나 뛰어나가 딱지치기를 하면서 노는 거야. 싫어했기 때문에. 절대 공부는 안 해. 그러고도 시간은 늘 남아. 왜? 공부는 안 해도 되잖아. 공부 싫어했잖아. 자, 그때는 집안에서 그저 빈둥거렸대. 그 빈둥거리는 시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어. 그렇게 빈둥거리다 발견한 게 바로 백과사전이었대. 사실 나는 노는 데가 도 같았지만 타고난 독서광은 아니었대. 나 자신에 대한 소개네? 그쵸? 책이 읽고 싶어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교과서 외에 읽을 만한 책도 그다지도 없었대. 그냥 마루에 앉아 바깥거리를 바라보다가 그것도 시시해져 방 안에 드러누워 뒹굴거리고 있는데 그 백과사전이 눈에 띄었고 초등학교 4학년쯤이었을 거야. 책꽂이가 깨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백과사전이 어떻게 그 내 서재에 꽂혀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평소에 책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 없었어? 그렇지, 전혀 없었어.
근데 빈둥거리다가 정말 우연히 빈둥거리다가 시간이 너무 남아서 너무너무 지루해서 백과사전을 보게 된 거야. 알겠죠? 됐나요? 자, 우연히, 그래서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죠. 백과사전을 펼쳐본 나는 그때부터 틈만 나면 그 책을 끼고 살았대. 이제 재밌는 거야, 생각보다. 어느 쪽을 펼쳐도 읽을 거리가 그득했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도 생겼대. 총 1000년 사진까지 실려 있어서 사진까지 있어서 더 재밌었대. 지율이 집 언제 갈 수 있냐는데요. 아, 걔는 4시에 갈 수 있어요. 4시에 네, 감사합니다. 자, 내가 자주 본 분야는 동물에 대한 것이었는데 사진을 통해 처음 본 신기한 동물들이 나와 호기심을 마구 자극했다. 백과사전의 장점은 차근차근 읽을 필요 없이 아무 쪽이나 펼쳐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대. 자, 그러니까 백과사전이 가장 재밌었던 거는 어떤 거냐면 아무데나 펼쳐도 백과사전은 여러 개였잖아. 근데 얘들아, 이거는 책 읽기 하나의 방법이야. 아무데나 펼쳐서 훅훅 읽어버리는 거. 이게 발췌독이야. 그날 마음 내키는 대로 펼친 쪽을 읽다 보면 마당 가득 노을빛이 물들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그렇게 흐른 거야. 시간이 흐를 정도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실은 읽은 거야. 해 질 때까지 읽었다는 얘기죠. 그 백과사전이 거의 너덜너덜해질도록, 그러니까 너덜너덜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읽었다는 거야. 그때 이제 백과사전을 밀치고 사로잡은 새로운 책이 등장했다는 얘기죠. 그 새로운 책이 지율이가 너무 힘들다. 원래 3시까지. 네, 맞아. 잘하면 3시에 보내주고 못하면 4시에 간다고 협박해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세계동화 전집이었다. 다들 일찍 집에 가고 싶은 건 한가득인가 봐. 그치? 자, 그러면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다. 그게 이제 세계동화 전집에 대한 얘기야. 자, 어머니가 아는 분에게 사신 책인데 우리 집 책꽂이에 꽂힌 그날부터 나를 사로잡고 말았대. 아이고, 그만큼 관심이 많이 갔다는 얘기죠.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 방학만 기다렸던 내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대. 전부 12권이나 됐대. 전집이니까. 그때부터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진짜 친한 친구는 아니죠. 이거 비유한 거야. 의인화한 겁니다. 그만큼 자주 책을 봤다는 얘기야. 동화를 읽는 동안 나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진짜 여행했겠어? 그렇지, 간접 체험한 거야. 그 나라 아이들과 사귀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아이들과 내가 직접 사귄 게 아니잖아. 감정에 이입한 거야. 내가 정말 그 등장인물들처럼.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는 그 이야기들의 뒷이야기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 상상력을 발휘한 거야.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여 수없이 반복해서 읽은 이야기는 1권과 2권에 있는데 그 책들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대. 1권은 엑토르 말로의 집 없는 천사, 2권은 에드몬드 데아미치스의 사랑의 학교. 몇 해 전 누군가가 어렸을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동화가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이 2권 중 고민하다가 사랑의 학교라고 한 적이 있대. 자, 내친 김에 사랑학교를 사서 다시 읽었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렸을 적이거든. 근데 몇 해 전이면 꽤 어른이 된 후야. 그치? 그래서 어렸을 때 동화가 무엇이냐 이 질문 때문에 고민하다가 사랑의 학교로 얘기했고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억이 떠올라서 다시 읽게 된 거야. 자, 읽는 내내 몇 번이나 눈시울을 붉혔고 소리내어 흐느꼈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엘리코라는 주인공이 일어나는 사건을 관찰한 형식이다 라고 이 사랑의 학교의 줄거리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친구와의 우정,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두터운 정, 깊은 사랑,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의지, 지향하는 정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이 책 안에 있었대. 자, 이거는 글쓴이의 가치관에 영향을 당연히 줬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후 내가 나이 먹고 살아가면서 만들어 온 원칙이나 삶에 대한 자세, 그 자세가 여기에서 다 왔다라는 거야. 자, 그 이야기들 속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 진실을 지켜나가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지 다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우정, 사랑, 정의 등의 주제를 주입식이 아니라 감동하면서 깨닫게 해주는 사랑의 학교. 이게 정말 이제 좋았다는 거죠. 권하고 싶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면서도 울었었던 것 같지 않은데 나의 역할과 위치가 달려져서 색다른 감동. 그러니까 다시 읽었을 때 다시 읽은 후의 감상이죠. 감상의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울었잖아. 좋은 책은 언제 읽어도 새로운 감동. 그래서 새로운 감동을 느끼는 거구나. 그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구나.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 의의를 의의를 설명해주고 있죠. 이 세계 동화 전집은 중학교에 진학하여 새로운 소식을 접하기 전까지 나의 세계였대. 자, 수없이 읽고 또 읽었고 그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되어 많은 경험을 하면서 생각 주머니를 키워나갔고 세계 동화 전집이 만나기 전에 나와 만난 후에 나는 달라져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결국에는 뭐한 것?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준 거야. 그 책은.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그전까진 없었던 사유의 세계가 생긴 거. 그러니까 상상력의 범위도 훨씬 더 넓어진 거. 그러니까 뭐야? 달라진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성장한 거죠. 동화 전집을 읽기 전에는, 그러니까 읽기 전에는 그냥 어떻게? 무조건 뛰어놀기만 했죠. 안 다니는 곳이 없이 막 놀았어. 철이 없었죠. 이때는. 생각보다 다 이때는 몸으로만 놀았어.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때는 사유라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냥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했었는데 읽고 난 후에는 뭐가 생겨? 태도부터 달라졌대. 그러니까 행동도 당연히 생기겠죠. 학교 생활을 할 때는 물론이고 뛰어놀 때 갑자기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들이 생겨나. 그러니까 뭘 하게 되는 거야? 생각에 잠기거나 무언가를 쓰기까지 해.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사유가 생긴 거야. 사유라는 거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얘가. 이 모든 게 어머니가 사주신 세계동집의 정집의 영향이래. 이게 사유하는 힘이 생긴 게 영향을 받은 거구나.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모두 성장의 시기를 겪기 마련인데 나는 동화 덕분에 다른 아이들보다 성숙해지면서 나만의 특별한 색깔을 만들어간 것 같다 라고 그 세계동화 전집 덕분에 자아와 개성이 생겼다. 또래들보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진 것도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 밑바탕은 다 그 책들 덕분이다. 얘는 실은 과학자거든. 과학자이지만 문과의 감수성을 갖고 있는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자, 시인이 되고 싶으면서도 이상하게 나는 시보다 소설을 더 많이 읽었대. 고등학교 갓 입학해서는 노벨문학수상의 작가들의 문학전집, 그게 생각의 무대가 세계로 넓어진 기능을 한 책이야. 집안 사정을 알면서 집안 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전집 진짜 비싸거든. 자,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문학상은 너무 궁금했대. 그래서 시인을 꿈꾸는 소년으로서 너무 당연한 궁금증이 아니겠는가. 자, 어머니는 내 청을 들어주셨어. 내 청을 들어주셨다라는 얘기는 뭐야? 사주신 거죠. 자, 그러면 노벨문학 전집이라고 책 등에 인쇄되어 있는 책은 나란히 꽂혀 있었고 가슴이 벅찼다. 그만큼 이제 기쁜 거겠죠. 노벨문학 전집을 읽으면서 새로운 맛을 느꼈대. 배경이나 인물 성격, 문화 등이 다 다르죠. 자, 왜냐면 얘들아 전 세계에 있는 노벨문학상이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 되겠죠. 다른. 자, 그래서 감수성을 키우는 것 외에 지적 호기심도 채울 수 있었어. 왜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이런 거를 배울 수 있게 된 거잖아. 노벨문학상 작품들은 이제 내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줬대. 그 전까지는 감성적인 부분이었는데 다른 나라의 역사, 여러 가지 지식, 정보를,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를 알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는 동안 당연히 성숙되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한 작품, 이 모닥불과 개미라는 작품이 있거든. 그게 이제 동물행동학과 생태학을 전공하는데 영향을 미쳤대. 그러니까 나의 전공까지 영향을 미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직업에도 영향을 끼친 거죠. 자, 문학이 이끌어준 나의 과학의 천만담. 자, 그러면 한 권씩 사다가 그걸 넣었대. 그 하나가 솔제니치는 작품이었대. 솔제니치는 옛 소련의 인권 탄압을 폭로했던 애래. 반역죄로 추방된 작가래. 이후 20년간이나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러시아의 양심으로. 자, 망명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거거든. 자, 그리고 그가 이제 그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의 침울한 분위기가 느껴졌는데 소설보다 책의 뒷부분에 실린 수필이었대. 반쪽짜리 그 짧은 수필이 강렬한 인상을 주었대. 자, 활활 타오르는, 그대로 갖고 왔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속에 썩은 통나무 한 개비를 집어던졌다. 그러나 그 통나무 속에 개미집이 있다는 걸 나는 몰랐대. 자, 통나무가 우지직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벼랑간 개미들이 떼를 지어 쏟아나오며 도망치기 시작했대. 그들은 통나무 뒤로 달리더니 불길에 휩싸여 격렬을 일으키며 다 죽었대. 그래서 통나무를 낚아채 모닥불 밖으로. 왜 통나무를 낚아채 내던져? 개미떼를 본 거잖아. 그쵸? 개미떼를 구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어떤 놈은 모래 위로 달려가고 솔가지 위로. 근데 문제는 뭐야? 불길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하지 않더래. 다시 방향을 바꾸어 또 통나무 둘레로 가는 거야. 자, 통나무는 지금 불이 붙은 상태잖아. 어떤 힘이 다시 고향으로 온 걸까? 자, 맹목적인 수능이라는 거야. 자, 개미들은 통나무 주위에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고 바둥거리다가 그대로 죽어. 불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몰려들었을까? 사회생물학에서는 동물의 이타적인 행동은 종족 생존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희생은 당연한 가치야. 동물 생물학에서는. 동물학자가 된 이후에야 그게 이해가 돼. 나도 솔제니치와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하는지 정말 궁금했대. 동물학자가 아니라 문학가인 솔제니치는 과학적으로는 못하고 당연히 철학적으로 했겠지만 나 역시 설명할 길이 없었대. 그리고 깊이 박혔고 그 사회생물학을 통해서 그 수필을 떠올리게 되었대. 모닥불의 개미도 내가 가지고 있던 수수께끼였대. 그러니까 왜 개미가 수수께끼였어? 통나무한테 왜 가지? 이게 수수께끼였어. 죽음을 무릅쓰고 왜 갈까?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이게 답을 구한 거야. 이타주의인 거야. 인간을 포함한 동물에게는 남을 돕는 행동이 진화했을까? 사실 어려운 문제래. 자기가 손해보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일반화될 수 있는가? 이성적으로 힘들지만 인간 사회에도 있고 동물 사회에도 있는 거를 이타주의를 우리 개미의 통나무와 개미 거기에서 확인한 거야. 그래서 우리 개미로부터 이타주의를, 왜냐면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의 같은 집 통나무를 구하려고 했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책을 소개함으로써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이 경험을 보여주면서 읽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읽기는 가치가 있다를 경험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했죠. 그래서 이렇게 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수필이야.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죠? 자, 그래서 책을 이제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네 번째 책으로 정해주고 있어. 각각의 영향, 각각의 변화를 준 부분들이 정리됐으니까 읽으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페이지 80페이지.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진화생물학자 최대천. 최대천에 대한 설명이야. 얘는 독서가였대. 어렸을 때 집에 책이 많지 않아 가지고 있던 책을 읽고 또 읽었대. 특히 인문학에 관심이 많았고, 최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의 천직, 그 직업이 된 자연과학을 연구한 것도 이과를 선택하는 걸 요구받아서래. 그래서
자신의 독서 습관을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한데 통섭형 독서 습관이라고 해서 이 통섭형이라는 거는 사물에 이제 널리 통합돼서 그러니까 과를 하나로 지정해 두지 않아. 그냥 다 읽는 거야. 그래서 지적간식 영역은 전공인 동물 생태학을 넘어서 이게 통섭형이야. 문학, 철학, 역사 다 필요 없죠. 다 읽죠. 구분 없이 다 읽는 거야. 그리고 과학자의 서재를 통해서인데 이분은 대단한 게 과학자임에도 이렇게 문과적인 감수성으로 신문 기재까지. 그쵸? 얼마나 중요한지,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최대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다. 독서 습관을 잘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81페이지. 나에게 영향을 준 책은 개미제국의 발견이야. 이 책은 나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어. 이 책을 읽고 개미가 분업과 같은 사회구조를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문화는 대단해. 그랬더니 연어야 이러면서 자신의 개인의 감정을 통해서 독후감을 하는 거였죠. 됐나요? 이거는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